강산의 책소리.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삶은 괜찮으세요? 마음대로 풀어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화지음. 시장의 숨길을. 신중한 남자다움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신중한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어디 있겠어? 나도 모르게 관습적으로 붙여본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어. 인간을 넘어섰지만 인간 세상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 신중함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해서 그런 말을 쓰고 말았어. 그렇게 살다 보니 인간들 사이를 지날 때는 눈을 감아 넘어서지 못한 인간을 보면 붙인 발을 떼고 싶기도 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나를 위안할 때도 있거든. 때로는 나에게도 위안과 어둠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가끔은 나를 속일 사람은 없는가 하고 살펴보면서 신중함을 실현하기도 해.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속지 않으려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야. 속이게 내버려 두는 것이지. 신경 쓰지 않아 좋잖아. 인간을 경계하고 산다면 죽음 속에서 어떻게 생명에 비친 나의 황금곰이 인간세에 머물러 있겠어? 그냥 어울려 사는 것이야. 미래 따윈 내다볼 필요 없이. 불운이 닥쳐도 더 큰 불운이 아닌 것을 행운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지. 둘째, 허영심이 있는 사람을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야.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상을 준 것과 같아 너그러울 수 있지만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곤란해.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의 허영심이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볼만한 일이 벌어지거든. 허영심은 상대방이 던지는 부러운 눈길에 의해서만 충족되잖아. 그런 눈빛을 받기 위해서, 곧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 또한 훌륭한 연기를 하므로 그들도 피곤하긴 할 거야. 피곤을 무릅쓰고 펼치는 그의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우울증이 사라지니 의사보다 낫지. 친절을 베풀 이유가 충분하잖아. 그들도 마음 상하지 않고 나의 우울증도 가라앉히고. 더구나 그들은 겸손하기가 그지없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눈길의 색이 그들 자신에 대한 믿음의 척도가 되니 그럴 만도 하겠지. 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이 가여워. 상대의 눈길을 있는 그대로 믿다니. 이런 겸손은 아픈 겸손. 불쌍하지만 아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진실한 미덕은 무엇일까? 나는 뭐지? 라고 물으면서. 겸손으로 허영심을 채우려 하니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되겠어? 셋째, 선량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 나를 사악한 길에 접어들었다고 하겠지만 그 말을 듣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 신중함이라는 것이야. 헌데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길을 갔을까? 허영심을 자신의 길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사악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이 소문처럼 사악하기만 할까? 시대의 현명한 판관이라는 이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 부지기수잖아. 넘어서려는 의지를 억누르고 있는 날조된 시대정신에 구멍을 내려는 이들을 사악한 이들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포장된 시대정신에 짓눌린 이들이
위대한 자유를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도록 화형이라는 의식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면서 창조의 의지를 꺾으려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했던 것은 아닐까? 지혜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 숨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했던 최후의 발악은 아니었을까? 넘어선 자 초이는 뙤약볕 아래서도 벌거벗고 불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불꽃을 증폭시키기도 하는데 높은 사람들은 초인을 사악한 자의 우두머리 악마라고 부르겠지. 정신이 거꾸로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더 있겠어?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자신의 허영에 구멍을 뚫은 자들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허영심을 뽐내려 했겠지. 그러니 나도 신중해져야 돼. 허영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야. 그것과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일이거든. 적당히 몸을 가리고 그들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친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신중함의 네 번째 항목으로 그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누가 허영심을 채우고 있는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지. 시중에 숨는 것이 제일 잘 숨는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 정오가 된 신체. 마음 동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훌륭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은 더 이상 헛개비에 속지 않을 내부가 완성됐다는 징조. 이젠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을 해도 되는 시간이 무르익은 거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미신과 이별하게 되면서 위대한 정오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야. 눈이 열리고 귀가 뚫린 것이지. 훌륭한 사람들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대한 연민심도 내려놓고 그저 예전의 시간이 사라진 것처럼, 나의 시간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신체가 된 거야. 속 깊은 울음을 울 수 있는 곳. 짜라두자의 애인. 완전한 적막한 시간. 생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쉼터. 나 짜라두자도 그곳에서 쉬고 싶어. 전에도 틈틈이 그곳에서 쉬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 넘어서기 전에 쉬었던 쉼터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슬프게도. 세월이 바뀐 탓도 있겠지만 새로운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신호 같아. 하여 전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두려워 옛소리에 젖어 있다면 전혀 새로운 기운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런지 속 깊은 울음이 솟아나려 하고 몸도 벌벌 떨려. 해서 나 짜라두자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상기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해. 한편으론 어처구니가 없지만 다른 한편으론 살가죽이 질겨진 느낌이야.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야. 겸손으로 살가죽을 질겨지게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 내 가르침이 하늘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이니 이미 죽은 시체산과 무엇이 다를까? 난 그곳에 가보지 못했어. 나만 그랬겠어? 아무도 그곳에 가보지 못했으면서도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허구. 내가 그렇게 알 필요가 있을까? 난 계곡 깊은 곳만 잘 알거든.
내 가르침이 허구의 산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그곳에 다시 산이 들어설 줄은 깜빡한 거야. 생각 없이 사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하는 일이 그것인 줄을 간과한 것이지. 내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점만 맴돌다 옛날 이야기의 다른 버전으로 변형된 거야. 넘어선 사람들을 얻지 못해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만 다시 득세한 것이니 어찌 겁이 나지 않겠어. 본래 나는 조롱당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경우가 다르잖아. 당신들은 명령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변형된 것이니 그들의 눈에는 나 짜라두짜도 보이지 않는 권력자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명령서를 전달하는 일에 일말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는 풋내기 짜라두짜로 보인 거지. 그런 시선 속에서 어찌 한기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 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는데. 시시콜콜 다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런 일들을 어려운 줄도 모르고 했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을 해야 할까? 나의 애인인 완전히 적막한 시간 속으로 가는 것이 인색한 일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슬픔이 솟아나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친구들도 말렸지만 친구들을 떠나야겠어. 깊은 밤 벌레 소리를 길잡이 삼아. 안녕, 친구들.